네, 무료인 듯 무료 아닌 무료 같은 배달. 최근 이 배달앱 업체들 사이에서 무료 배달 서비스가 경쟁하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부담되는 배달비가 줄어들어서 환영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배달앱이 말하는 무료가 정말 무료일까요? 변상욱 기자, 김복희 시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앉아서 보니까 밖에서만 보다가 네. 안에 들어오니까 또 느낌이 색다른 그래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배달 음식 좀 즐기세요? 어떠세요? 저희 대기하면서 얘기를 네. 잠깐 나눴는데 변 기자님은 전혀. 예, 전혀 시키지 네.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걸렸어가지고 예. 그때 사용하기 시작해서 간간히 반찬 같은 거 배달을 음. 시켜서 반찬 같은 거. 요즘은 예. 별게 다 배달이 돼요. 네, 예. 별개 다 배달돼서 양배추 쌈 같은 것도 배달이 오. 되거든요. 양배추 네. 쌈? 반찬 가게 항목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음. 땅콩 조림, 뭐 양배추 쌈, 예. 쌈장 이렇게 다 따로 해서 저는 네, 아직도 아날로그라 가서 주인 얼굴을 보고 흥정도 예. 좀 하면서 뭐가 더 맛있냐 뭐 그리고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고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을 자주 가기도 하고 그러죠. 예전에 뭐 중국 음식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배달 음식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이게 나이가 들통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두툼한 전화번호부에서 막 그렇죠. 아. 이렇게 찾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붙여놓은 전단지라든가 맞습니다. 스티커 예. 이런 거 보고서 전화를 걸죠. 배달책이 있었어요. 배달 배달책. 책자가 배달 있었죠. 책. 네, 얇은 책이 얇은 있어서 배달책. 여기 페이지까지는 치킨이고 여기 페이지까지는 족발이고 아. 막 여기 그 페이지까지는 까만 줄에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는 네네 그거 말하는 그런 거군요. 느낌인 건데 약간 그래서 쿠폰도 이렇게 달려 네, 있고 옆에 그렇죠. 붙어 있고 쿠폰도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거는 이제 배달 어플이 아니라 그 가게에 전화하는 거니까 네. 항상 가족 중에 누가 전화를 할 것인가 그런 경우에 이제 사장님이랑 친해지기도 하잖아요. 전화 많이 하다 보면. 많이 그렇죠? 하면은 네. 이제 그 몇 동 몇 호인지 바로 그러니까 알거나 대개는 하니까 맛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한 집을 공략하고 한 사람이 계속 공략해서 사장님과 가까워지는 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거나 네. 서비스를 더 잘 받는 방법이긴 했죠. 맞아요. 더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한 집에 계속 시키니까. 저는 사실 배달 음식 되게 그래요? 자주 먹거든요. 자주 먹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육아를 시작한 지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아기를 재우고 나면은 이제 힘이 그쵸, 빠져서 그쵸. 뭔가 음식을 만들기도 좀 귀찮고 이래서 시켜 먹을까?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시켜 먹어서 저는 이 주제를 봤을 때 어떤 얘기 하려고 하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저는 네.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배달을 뭐 써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저는 배달을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맞습니다. 쓰레기 일회용품도 때문에 문제가 되죠. 너무 아까 힘들더라고요. 중국집 배달 얘기하셨는데 중국 식당에서 예전에 배달할 때는 다 그릇이 그릇. 오니까 네. 예. 씻어서 내놓고 씻어서 다시 내놓고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용기들로 바뀌니까 뭐 어이쿠 싶어서 맞습니다. 예. 전혀 네, 못하고 감당이 안 되는 것 그리고 같아요. 배달 음식 문제는 사실 일회용품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짚어볼 얘기는 이 배달 앱 간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예. 가장 유명한 뭐 배달의 민족이라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기요라고 하는 뭐 광고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무섭게 좀 3위까지 올라온 2위를 넘보고 있는 쿠팡이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먼저 이 쿠팡이츠가 자사 어떤 회원들을 상대로 할인 정책을 내서 무서운 속도로 그 이용자가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배달의 업체 1위,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도 같은 할인 정책으로 맞서면서 치킨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뭐 이득을 보고 있다. 반면에 뭐 이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뭐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 좀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일단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시작에는 이익을 얻어요. 예.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갑자기 배달에 파던 것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무료 서비스로 바뀔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예. 아니면 뭐 더 치열해지면 갑자기 콜라 사이다가 덤으로 따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마일리지 같은 것도 혜택도 역시 네. 소비자한테는 예. 이득이죠. 그러나 이게 성장을 위해서 경쟁하는 거면 점점 발전하면서 다 같이 이득을 얻는데 성장이 아니라
똑같은 포션을 놓고 거기서 누가 많이 떼가느냐의 생존의 문제면은 소비자들이 맨 처음에 보던 이익은 이제 결국은 소비자한테 부담으로 돌아오죠. 음식점에서 양을 줄이거나 네, 뭐 맞아요. 어떤 그렇죠. 방법이든 네. 쓰겠죠. 네. 만약에 뭐 세 개 업체 중에 한 군데만 살아남아서 독점 시장이 되면은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는 달려가서 사와야죠. 비가 오든 눈이 와든 내가 사러 간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려가서 기다리던 그 과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돈으로 바꾼 거거든요. 네네. 그래 그걸 배달 네, 앱, 맞아요.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라이더 이것을 이제 투입해 갖고 돈으로 바꿔서 하는 거니까 그 부담은 음식점 주인이 일단은 지겠죠. 그래서 이게 배달앱 치킨 게임 이번 게임은 아니지만 이번 뭐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교묘하게 뭐 자영업자들에게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이 부분은 시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저는 몰랐어요. 네. 이렇게 그냥 무료면은 좋은 거지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이제 SNS 이런데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 식당을 하시는데 음. 이 업체에서 우리한테 이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게 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보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이게 업체들이 이거 우리한테 소비자한테는 무료로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자영업자들 식당에서 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되게 커지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업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식당의 리스트업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장사가 그렇죠. 아예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네. 이게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배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그 무료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외되는 음식점이 예.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잠봉베르라고 하는 샌드위치를 좋아하는데 예. 가서 이거 왜냐면 버스를 갖다 몇 정거장을 타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머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 제가 지공족이기 때문에 이제 공짜로 지하철을 타고 빙 돌아가서 사는데 혹시 요 옆에 구는 안 됩니까? 요 구까지만 되고 그 다음 구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까지 넓히고 싶으면 깃발을 꽂아야죠. 깃발 꽂는데 이제 플랫폼에서 돈을 또 받죠. 예. 배민이든 맞습니다. 그게 예. 쿠팡이치든 간에 당신네들이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넓히려면 거기에 깃발을 꽂거나 무슨 표식을 하거나 뭘 위에다 올려줘야 예. 되는데 그러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뭐가 됐든 결국은 누군가가 부담은 해야 되는. 근데 보니까 이름을 잘 몰랐어요.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매출액이 31,000원짜리인데 주문 중개 수수료 3,040원, 카드 수수료 및 결제 이용료 930원, 배달 요금 2,500원, 부가세 647원. 막 하니까 한 2만 2, 3천원밖에 안 넘더라고요. 네, 그럼 재료값 빼고 재료값 뭐 빼고, 임대료 노동료, 빼고 임대료. 노동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경쟁을 펼칠수록 뭐 추후에는 결국 전체 가격 상승을 이끌게 되고 그러면은 네, 네. 부담이 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배달용 음식이 조금 더 비싸요. 아 그래요? 네, 다 모든 식당이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식당에 가서 먹으면 10,000원짜리인 것이 배달일 때는 11,000원이든지 12,000원으로 메뉴에 아예 올라와 있어요. 어플에 그렇게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배달료도 그래서 더하면 배달료를 할 수 있는 가격 금액대로 또 맞춰야 돼요. 예. 15,000원 이상이어야만 배달 가능. 그러면은 결국 2만 원어치 시키게 돼요. 메뉴가 맞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딱 그 메뉴가 네, 맞지 딱 않겠죠. 15,000원에 맞춰지지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시키게 되고 이런 저는 것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치킨집하고 이제 피자를 같이 하시는데 그 집을 좋아해서 가는데 써 있던데요. 와서 주문해서 좀 이따 찾아가시면 20%인가 할인. 할인을 네, 해줘. 네. 그래서 예. 가서 주문을 하고 15분 동안 산책을 한 다음에 가서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먹는. 배달 그 업체에 돈을 주는 것보다 그게 더 싸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면은. 20% 할인하는 게 그렇죠. 더 예. 더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하다. 하시는 가게 입장에서 네. 싸다는 거죠. 그만큼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생각도 네네. 뭐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사실 뭐 저도 반성합니다만 저도 이게 무료라서 좀 놀랐어요. 어플을 보다가 오 갑자기 무료네. 네,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좀 더 부담은 뭐 좀 뭐 되겠지만 음식값이 비싸면 그래도 배달을 한 번 더 시켜 먹게 되는 뭐 그런 유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또 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소비자와 자영업자 이
두 계층이 좀 대립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될까?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어려울 것 같죠. 예, 왜냐하면 일단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세 업체가 일단 거의 독과점으로 네. 있고 그나마 지금 돈을 퍼부어가면서 누구를 먼저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셋 중에 둘만 네. 남기를 원하거나 그렇죠. 셋 중에 네. 기왕이면 하나만 우리만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겠죠. 그러는 상황에서 그걸 맞뜯어 말리기도 그렇고 그러는 상황에서 출혈 경쟁은 계속 되는데 출혈 경쟁을 그 큰 기업들이 고스란히 자기네가 덮었을 리는 없고 누군가를 찾아서 전가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제일 약한 쪽으로 오겠죠. 소비자는 돈을 내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빼놓고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 점주 아니면 라이더들 네, 맞아요. 이 두 계층이 그룹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안의 어떤 뭐 기사로 볼 때 예. 또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때 좀 어떻게 뭐 이거를 뭐 법으로 만들 수도 없을 일인 것 같고 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지점이. 저는 라이더들의 복지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 또래 친구들이 배달 일을 많이 하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배달 일을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많이 하고 또 미성년자 친구들이 은근히 아르바이트로 이 배달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다치거나 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를 혼날까 봐 부모님한테 말 안 한다든지 막 이러면서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받고 해서 라이더들이 이걸 노동자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가게에 전화를 해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던 버릇이 기억이 있는 세대와 네. 이제 그냥 어플에 전화해서 이게 배달비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배달 자체를 노동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예. 그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자리에 우리 김복희 시인을 모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이런 네. 어떤 문화예술 작품들은 좀 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니까요. 뭐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뭐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최근이라고 하긴 조금 되긴 했지만 2022년에 이용훈 시인이 이용훈이라고 아직 2018년에 데뷔한 시인인데요. 이제 막 첫 시집을 냈는데 시집 제목이 근무일지예요. 근무일지. 예. 오.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봤더니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시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종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 말 이런 것들이 거의 실록처럼 네. 기록돼 있는 시집인 거예요. 그래서 생생한 노동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 안 읽고 있지 않나?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노동자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뭔가 그런 것들로부터도 많이 벗어나야 한다면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유명해지지 않은 지금 시집이니까 이 방송을 빌어서 예. 사람들이- 이용훈 시인의 근무일지. 네 사람들이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뭐 시간이 되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예. 화자들이 되게 다양해요. 음. 이용훈 시인이 이 시집을 내고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본인을 잡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잡부. 네, 잡부로서 자기가 일한 걸 그냥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노동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건설 노동부터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힘든 일 있잖아요. 배달도 있고 택배 상하차부터 해서 뭐 온갖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들은 이야기라든지 건설 용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는 그대로 다 쓰고 싶어서 썼다라고 하는 시집이에요. 그래서 막 읽었을 때 우리가 너무 막 공부 잘하면 덥지 않은 데서 일하고 네. 따뜻한 데서 일한다. 춥지 않은 데서 일한다. 이런 거에 너무 그런데 노동의 가치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해준 시집이어서 요즘 시대와 요즘 세대 사람들이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리거든요. 자리.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공정하고 공평하게 환대받을 수 있는 환대의 네. 문제 두 가지인데 자리를 안 내주는 거죠. 라이더들에게 일단 노동자라는 지위를 안 주려고 해요. 맞아요. 네. 지위를 안 주려고 어떻게든 하는 그럼 게 복잡해지니까 네. 또
부리는 사람들이 뭐 힘들어지거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죽어도 거기는 자영업자 아니냐 뭐 지입차주처럼 독립사업자 아니냐 하면서 악착하지. 예를 들면 예전에 골프장 캐디들한테 안 주듯이 이 라이더들한테도 그 노동자라는 지위를 안 주려고 길을 쓰죠. 당연히 환대도 안 해주죠. 뭐 반겨주지 않아요. 어떻게든 많이 부리고 적게 주려고만 애를 쓰죠.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공정계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딸기 농장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는데 얼마를 줄 거냐라고 할 때 평균을 잡으면 1인당 딸기를 25kg씩 하루에 따더라. 그러면 25kg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20kg나 18kg를 기준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힘이 딸려서 못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평균으로 기준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최저시급을 딸기 18kg에다가 맞춰가지고 1kg당 얼마를 줘야 되냐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공정시급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냥 이렇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걸 갖다 대충 위원회에서 정한 다음에 그냥 강제로 틀어박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따로 있는데 이 농장에서는 별도의 공정시급을 따로 뽑아본다라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 있었죠.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자들이 다시 매겨달라고 하니까 생긴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뭐 논란이 있을 때 사실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뭐 내부에 홍보팀도 있고 어떤 뭐 언론 대응 능력도 훨씬 더 좋을 테고 그래서 어떤 이 배달 노동자들의 시각보다는 그런 어떤 대기업 좀 거대 기업 쪽의 어떤 활동에 더 어떤 시선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뭐 배달의 민족은 뭐 CJ 제일재단과 2차 물가 안정 원정대 캠페인을 한다. 이게 이제 제일재단과 협업해서 그런 식재료를 배민 상회를 통해서 좀 할인해서 판매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은 배달을 업체에서 좀 선행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선심성 캠페인이나 언론 플레이 등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예. 이득을 보죠. 이게 이제 O2O라 그러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주문해갖고 오프라인으로 배달되는 이 문제에 의해서 제일 지금 배달업체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다음 카카오가 여기에 뛰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위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출혈 경쟁을 해서 시장을 이렇게 뭔가 틀어버리는 것은 여기서 이득을 많이 올리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빨리 확정짓고 경쟁할 1, 수 2, 없게요? 3위가 확 전체를 갖다 틀어쥐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 이제 꽝 하고 부딪히면서 터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돈이죠. 예, 돈입니다. 그럼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대 기업이 이런 행사를 한다, 이런 이벤트를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제일 의심해야 될 건 정부죠. 정부. 예. 정부는 왜 의심해야 됩니까? 정부는 여기에 산업이 걸려 있잖아요. 산업이. 예를 들면 사교육 시장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럼 없애면 큰일 나죠.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출판업자들 뭐 난리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없앱시다. 배달 가능한 한. 그러면 라이더들은 어디로 가느냐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서 맞아요. 그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데다가 일자리가 감소하는 데다가 새로운 이제 아까 말한 O2O 같은 첨단 IT 관련 산업들이 이제 커야 되는데 그걸 규제하면서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올까 봐 절대 건드리지 않고 가만둡니다. 공정한 경쟁이 안 벌어지더라도 상당히 썩을 때까지 뭐 불편해질 때까지는 놔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밑에서부터 고치면서 올라가서 정부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 뭐 대본에도 보면은 뭐 뉴욕에서는 배달 기사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최저임금이 좀 보장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변화를 이끈 게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라이더 노조를 결성한 뒤에 얻어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미 라이더 노조는 있어요.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24일 날 투쟁 예고가 있더라고요. 콜거부 투쟁 예고가 지금 돼 있어서
그들을 좀 지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라이더 노조가 있고 플랫폼 노동자 노조가 또 있어요. 네. 서로 약간 이해가 상충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윈윈하는 어떤 전략을 짜서 두 개의 그룹이 하나의 힘으로 뭉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캠페인으로 지원하고 뭔가 조금 전문가들이 거기에 맞는 법제라든가 제도들을 디자인해서 넘겨주면 그걸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표대결이죠. 뭐. 예, 국회에 넘기고 국회에서 야당 여당을 설득하고 하는 거는 말한 대로 선거에서 또 응징하고 이게 이제 표대결로 가야죠. 10년 20년 걸리는 작업이지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한 발을 디디면 다음 사람이 두 발 나갈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항상 노동자나 뭔가 이런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문학 작품도 읽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 세대부터 꾸준하게 뭔가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혹시 다니엘 브레이크 뭐 이런 영화들 네네, 맞아요. 이런 영화들이 막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면 사람들이 이해를 완전히 달리할 것 같은데 예. 영화 제작 현실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작품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시도 그럼요. 가슴 절절한 시를 많이 써주시면 아마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후까지 쓸걸요? 왜냐하면 시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시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와 멋있는. 네, 왜냐하면 그럴 기억이 겁니다. 나요.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환대해 주지 않았을 때 누구의 시가 있었냐면 박노해 시인의 시 네. 중에 자기 손가락에 대한 시가 있었어요. 잘려나간 자기 손가락을 시로 썼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 하나의 시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노동자를 다시 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뭐 그런 작품들이 또 한쪽에서는 쏟아져 나오고 언론들이 잘해야죠. 우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잘해주세요. 언론들은 어떻게 이 접근을 해서 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힘을 가지고 기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100개 쓰면 안 돼요. 그건 결국 가진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을 누르는 작업에 동참하는 게 되니까 예. 실제로 낮은 데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라이더를 해보면서 르포 기사를 쓴다든가 뭐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다음부터는 국민들이 뭐 읽어보면서 어느 편을 드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점을 판단하시겠죠. 저부터 반성이 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오늘도 말이에요. 보도자료를 되게 많이 보고 와가지고 앞으로 좀 이런 부분 저도 기사를 쓰면서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결국 뭐 소비자는 현명하게 또 자영업자들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이 사태에 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두 분께서 좀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병 기자님. 네. 일단 소비자들한테 한 말씀을 드린다면 식탁 자체가 정치의 무대입니다. 예를 들면 GMO, 공정무역, 기후위기가 관련된 식품들 뭐 거기에 엄청난 정치가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오늘 한 수를 뜯거나 하나를 주문해 먹을 때 무슨 일이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벌어지는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라이더나 또는 뭐 플랫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해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결국은 들고 일어나야 되고 신께서 얘기하신 대로 끈질기게 버티는 것 격려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있게 말씀해 주셔서 부담되는데 저 역시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머릿속에 막 떠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는 앞장서서 뭘 하는 입장은 늘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늘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 기록하고 다 이야기로 남기고 시로 남기고 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5월 20일 월요일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 공감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내용은 인스타그램 CPBC_뉴스 공감에서 내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까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